네, 안녕하세요. 영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2차원 자료구조 순회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이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2차원 데이터가 있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값에 하나하나 접근하는 방식을 배워볼 예정인데요. 이 방법은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다뤄봤지만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볼 예정이에요. 만약에 이 넘버스가 2차원 데이터가 아니라 우리가 익히 다뤄보았던 1차원 데이터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1차원 데이터라고 했다면 이 넘버스에 대해서 인덱스를 하나만 넘겨주게 됐었을 때 값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만약 0을 주게 되면 1에 접근할 수가 있고요. 1을 주게 되면 두 번째 값인 2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1이 아니라 1을 넘겨주게 되면요. 세 번째 값인 3에 접근할 수 있게 됐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원 데이터에 대해서는 인덱스를 하나만 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1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 인덱스만 넘겨주게 됐었을 때 값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2차원은 그렇지가 않죠. 자, 이 친구는 우리가 인덱스를 하나 넘겨줬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랬을 때 지금 2번 인덱스니까 세 번째 아이템을 가져오라고 했겠네요. 그래서 접근하게 되면 세 번째 아이템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아직 묶음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 값에 접근했다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접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접근해줌으로써 이 중에서도 어떤 아이템을 고를지 우리가 더 명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지금 7, 8, 9에 접근한 건 알겠는데 이 중에 8을 고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접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 더 줌으로써 특정 값에 접근할 수 있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차원 리스트랑 다르게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인덱스를 두 개 주는 방식으로 특정 값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순회하기 위해서,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주기 위해서는요, 인덱스를 순회해줘야만 되는데요. 1차원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인덱스만 순회해주면 됐지만 2차원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인덱스를 순회해줘야 되더라 라고 하는 특징 때문에 반복문이 이중으로 사용되는 게 편한 구조였었습니다. 이 워딩에 좀 주의해주세요. 이중 반복문이 필수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그 방식이 편한 방식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게 편하다고 했었으니까 이중 반복문 코드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드 작성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두 가지 인덱스를 순회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반복문은 I, 하나의 반복문은 J를 순회해 주게 될 텐데요. 이때 어떤 것 먼저 순회하는 것이 좋을까? 이게 좀 고민되실 수 있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부터 순회하는 것이 좋다라고는 정답은 없고요.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방향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어떤 주소를, 내가 살고 있는 주소를 불러본다라고 하면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번지수를 먼저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번지수를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처음에는 내가 서울특별시에 삽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구에 살아요. 그리고 어떤 동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 번지수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큰 지역부터 해서 작게 내려가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접근할 때는 큰 데부터 작은 것으로 이렇게 접근하더라 라고 하는 방식이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직관적인 방식은요, 이 넘버스라고 하는 처음 큰 데이터에 대해서 점점 더 작은 블럭으로 조금씩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조금 더 직관적이고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회를 해줄 때는요, 이 앞에 녀석을 먼저 순회해줘서 이 녀석을 픽스해놓고 그 다음 녀석을 순회해주는 방식을 채택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 for i in range 일단 써주시고요. 땡땡 그 안에 for j in range를 써주시고 이 range의 인자로는요. 이 i가 이 아이템 수만큼을 잘 돌 수 있도록 세팅해주면 되고요. 그리고 j는 이 특정 아이템을 골랐을 때 그 아이템 수만큼을 돌 수 있도록 세팅을 잘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순서대로 한번 채워 넣어볼게요. 자, 일단 i라고 하는 것은 이 넘버스가 갖고 있는 아이템의 수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수가 3개죠. 그렇기 때문에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이렇게까지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다시 말해 이 넘버스의 길이인 3 이전까지 0부터 3 이전까지 돌아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레인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수행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랭, 넘버스를 써주시게 되면 0부터 이 길이인 3 이전까지, 요거 포함하지 않죠? 3 이전까지 세팅을 해주게 될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인덱스를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i는 순회 세팅이 끝났고요. 그랬을 때 이 j도 역시 똑같이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면 이건 사고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leg numbers는 3이라고 하는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는 분명히 어떤 거였냐면 내가 특정 아이템을 골랐을 때 그 중에서 몇 번 아이템을 고를지 그 녀석이 j였었는데요. 그런데 이게 3이 오게 되면 이게 0부터 2까지밖에 순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3번부터 5번 인덱스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이 J의 순회 범위는 i랑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냐? 이 i가 도대체 몇 번째 i였는지에 따라서 이 길이가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게 0번,
i가 0일 때는요, 0번부터 1, 2, 3, 4, 5, 5번 인덱스까지 돌아줘야 돼요. 그런데 i가 1번이었을 때는요, 이 레인지 속에 들어가는 값이 3이어야 될 겁니다. 이게 길이가 0부터 2까지 있는 리스트니까요. 자, 그건 2번 인덱스도 마찬가지겠죠. i가 2였을 때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이 몇 번째 i를 골랐는지에 따라서 이 레인지 속에 들어가는 인자가 달라져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넘버스의 길이가 아니라 넘버스 i번째만큼의 길이를 뽑아주게 되어야 이 아이템 길이만큼의 인덱스를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2차원 자료구조 순회를 위한 인덱스 순회를 해주게 됐다면 우리는 인덱싱을 통해서 접근해주면 되겠죠. 넘버스의 i번째 그리고 j번째 순서대로 접근하면 될 거고요. 이 녀석을 프린트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이템이 잘 나오긴 하는데요, 예쁘지가 않아요. 뭐가 불편하냐면 어떤 묶음 데이터가 한 줄에 속해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가 한 줄인지가 안 보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 줄을 출력하고 한 줄 끊고, 그 다음에 한 줄 출력하고 한 줄 끊고, 이런 식으로 이 출력을 좀 예쁘게 해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푸는 게 좋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하나 출력하고 한 줄 띄고, 하나 출력하고 한 줄 띄고, 이래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AND를 사용하게 되면 한 줄 띄워주는 값을 바꿔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 줄 띄워주는 게 아니라 한 칸만 띄워주는 방식을 한번 채택해 볼게요. 그랬을 때 출력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봅시다. 출력 결과를 보시면 이 한 줄로 다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줄띄움을 없애버렸으니까 한 칸 띄기로만 했으니까 우리가 한 줄 띄워주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한 줄 데이터를 출력하고 나서 한 줄 끊는 게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한 줄을 띄워주는 게 좋을까? 이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 한 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의 i가 끝났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0번째 i를 골랐어요. 고르고 나면 이 고른 상태에서 j를 순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0번째 i에 대해서는 0번 인덱스부터 1, 2, 3, 4, 5, 5번 인덱스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j가 다 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j가 끝나고 나서 다음 i를 찾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1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요 순간,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에 한 줄을 다 출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 하나의 i가 끝났을 때는 우리가 한 줄을 띄워주면 되겠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이 하나의 i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판단은 하나의 i가 정해졌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이 j가 다 끝났을 때 얘기가 됩니다. 다시 우리가 0번째 i를 골랐을 때 이 안에 들어있는 j가 다 순했을 때, 다시 말해 그 안에 들어있는 j 반복문이 끝났을 때 우리는 한 줄 다 돌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한 줄을 띄워주면 되더라는 거죠. 그게 어디냐? 이 포문이 끝났을 때 우리는 프린트를 통해서 한 줄을 띄워주면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i가 0이었을 때 j를 다 돌게 되고요. 그럼 이 반복문이 끝나게 되겠죠? 끝나고 나서 한 줄을 띄워주게 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1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j가 돌겠죠? j가 돌고 나서 그 다음 한 줄 띄워주고, 그 다음 2로 바뀌었을 때도 다 j 돌고 나서 한 줄 띄워주고, 이런 식으로 한 줄씩 띄워주게 될 건데 한번 출력 보겠습니다. 출력 결과 보시면 우리가 원하는 형태, 이 데이터 저장 형태로 잘 예쁘게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네, 여기까지의 내용이 코드가 굉장히 길다거나 엄청나게 어려운 내용을 배운 건 아닌데요. 이 내용을 조금은 길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100% 이해했다는 가정하에 오늘 내용은 요거에 계속 응용의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행렬이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이 개념은 고등수학 때 배웠던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게 교과 과정에서 빠졌던 순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배웠던 분들도 계실 텐데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직사각 형태의 테이블로 구성하고 있다면 그걸 전부 다 행렬이라고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직사각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게 됩니다. 이런 걸 테이블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때 이 테이블 속에는 직사각 형태로 데이터들이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직사각형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일일이 라벨링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이 줄에 대해서는 이름이야, 여기는 키야, 여긴 주소야, 연락처야,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해줄 수 있을 텐데 기본적으로 파이썬은 이렇게 직사각형 데이터에 대해서 라벨링을 붙여주는 데이터 타입이 기본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뭐 이건 판다스를 쓰게 되면 다른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만 저장이 될 텐데요. 지금 예시를 보면 5명의 사람에 대해서 4가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좋을 것 같냐면
한 사람의 데이터를 이렇게 묶어놓는 형태가 좋을 겁니다. 이렇게 묶어놓은 형태가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사람도 역시 데이터가 묶여져 있는 게 좋겠죠. 그 사람에 대한 이름, 키, 주소, 연락처가요. 그건 3번, 4번, 5번 사람에 대한 데이터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서요. 이렇게 사람마다 묶음 데이터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1, 2, 3, 4, 5번 사람이 하나의 테이블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도 역시 다 묶어져 있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 데이터 형태, 우리가 엑셀에서 자주 보는 이 표 형태는요, 파이썬에서 어떻게 저장하는 게 좋냐? 이건 2차원 리스트로 저장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행렬, 테이블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직사각형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넘버스의 꼴은 이건 행렬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삐뚤빼뚤한 다각형 형태가 아니라 직사각형 형태의 2차원 리스트를 가져와서 행렬을 어떻게 순회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행렬, 매트릭스라고 할 수 있는 2차원 리스트를 할당해 보았고요. 강사님, 근데 이거 직사각형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삐뚤삐뚤한데요?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게요. 이거는 이 정확하게 직사각형 형태를 이 대괄호의 사이즈가 들어가라 라는 거 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아이템도 4개, 여기도 4개, 4개니까 어쨌든 둘 다 4개씩의 아이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형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넘버스라고 하는 매트릭스는요, 이 사각형의 데이터를 가져오고자 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격자무늬로 한번 쪼개볼게요. 이런 식으로 쪼개볼 건데, 이랬을 때 우리가 이 7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불러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녀석은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그 녀석들 중에서 이 가로 방향에 대해서 세 번째 아이템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특정 아이템을 골라주기 위해서는요, 이 세로 방향에 대한 정보도 하나 줘야 되고, 그리고 이 가로 방향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이 세로줄에 대한 정보를 뭐라고 할 거냐면 이걸 행 번호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이 가로 방향에 대한 정보, 번째 정보를 우리는 열 번호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행, 이 방향을 열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행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이미 해봤죠? 우리는 이 넘버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I, J 이렇게 인덱스 두 개를 통해서 값에 접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게 행번호고 어떤 게 열번호였을까 생각해보면 이 앞에 오는 녀석이 이 녀석들 중에 몇 번째 아이템을 고를지 선택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 I라고 했던 녀석이 행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뒤에 따라온 녀석이 그 녀석 골랐으면 그 중에 몇 번째인지를 골랐으니까 이 J라고 했던 녀석이 열 번호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여기다 I랑 J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행을 의미하는 로우를 따서 R을 써줄 거고요. 그리고 이 열은 컬럼이라고 보통 쓰거든요. 그래서 이 컬럼에서 C를 따서 C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렬을 순회할 때는 앞에 인덱스는 R, 뒤에 있는 녀석은 C를 써줄 거예요. 그런데 이 인덱스를 X나 Y로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이건 왜 권장드리지 않는지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행렬의 골자인데요. 이걸 순회하는 방식이 그럼 다르냐? 다르진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2차원 리스트를 순회하는 방식을 배웠잖아요. 근데 2차원 리스트는 직사각형 형태가 맞을 수도 있고요. 직사각형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요. 둘 다 가능한데 이 매트릭스, 행렬 같은 경우에는요. 직사각형 형태여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2차원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 안에 행렬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렇게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2차원 데이터 중에서도 직사각 형태, 그걸 우리가 행렬이라고 할 거니까요. 우리가 2차원 순회 방식으로는 당연히 행렬 순회도 가능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코드는 아까 2차원 리스트, 행렬이 아닌 형태죠. 직사각형은 아니니까. 근데 이거 지금 가능했죠, 순회?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요. 아래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온 형태에서 요거 주석 처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거 출력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스는 여기 있지만 덮어 씌워줬으니까 지금 요 매트릭스를 출력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출력 결과 보시면 당연히 이것도 잘 뽑힙니다. 왜냐면 2차원 리스트도 잘 돌았으니까 얘도 잘 돌겠죠. 근데 다만 바꾸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 I는 R로 바꿀 거고요. 얘도 C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를 다 R로 바꿔주면 될 거고요. 여기를 바꿔주고 여기를 바꿔주고 그리고 이 열번호도 마찬가지로 C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하는 형태로 인덱스 변수가 바뀌게 됐고요. 출력 결과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미 배운 내용인데 이 행렬에서 순회하는 게 뭐가 달라지냐라는 것이 궁금하실 텐데요. 뭘 바꿀 수 있냐면 이걸 변수로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예를 들면 이걸 R이 아니라 0으로 바꿔도 이거 잘 돌아갑니다.
한번 출력해볼게요. 출력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결과가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 이거는 이것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코드에서도 이 i를 0으로 바꾸면 괜찮지 않을까요? 해서 이거 시도해볼게요. i를 한번 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결과 한번 보면요. 이거는 에러가 나와요. 그 에러의 내용을 잘 보면 리스트의 인덱스가 범위를 초과했어 라고 나오게 되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 지금 2차원 리스트 한번 볼게요. 이 넘버스 0번째 이 아이템이죠. 이 아이템의 길이는요 1, 2, 3, 4, 5, 6이니까 6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세 번째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6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i가 1일 때와 2일 때는요 3, 4, 5 인덱스를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0번으로 세팅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3, 4, 5도 건드려 버려서 지금 이거 범위 넘어갔어 라고 해서 에러가 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매트릭스 행렬의 경우에는요 이 각각의 아이템이 갖고 있는 아이템의 수, 그러니까 열의 수가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행렬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직사각형 데이터라고 했어요. 직사각형. 그래서 이 열의 수가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아이템이 4개라고 한다면 다음 아이템도 4개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 아이템도 4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이템의 길이만큼을 뽑아내더라도 다음 아이템도 똑같을 거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행렬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렇게 행렬의 특징은 첫 번째로 열의 길이가 고정될 수 있다. 이렇게 순회할 때 특정 상수를 지정해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징은 좀 스포를 하자면 순회의 축을 바꿀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넘버스라고 하는 2차원 리스트를 순회할 때 이 값에 대해서 어떤 순서로 접근했나 살펴보면요. 1부터 접근하고요. 그 다음 2, 3, 4 다 출력하고 나서 다음 줄로 넘어가서 5, 6, 7, 8 출력하고요. 다음에 9, 10, 11, 12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이 매트릭스로 옮겨서 해석을 해보면요. 이 1번 사람에 대해서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이거에 대해서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 2번 사람으로 넘어가서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이렇게 출력을 하고 나서 그 다음 3번 사람, 그 다음 4번 사람에 대한 프로필 정보를 출력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이 순회 방식도 의미가 있겠지만요. 이거 말고 이 테이블 특성상 이러한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1번 사람에 대한 데이터를 다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름이라고 한 데이터를 쭉 다 나열하고 또는 나이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또는 주소를 쭉 나열하고 그리고 연락처라고 하는 이 라벨에 대해서 쭉 나열하는 것, 이런 식으로 순회하는 방법 역시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순회의 축을 잘 보시면요.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몇 번째 아이템을 돌아줄지 그 행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당 행을 열로 이렇게 돌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열보다도 행을 먼저 선택하는 행 우선순회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열을 먼저 선택한 이후에 그 다음 행을 순회해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을 먼저 선택한다라고 해서 열 우선순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웠던 2차원 리스트 순회에서는요. 행 우선 순회 이것만 배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매트릭스 행렬에서는 열 우선 순회 방식도 역시 쓸데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다뤄보았던 이 형태의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이 직사각형 형태를 변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열 우선 순회 방향을 가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잘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는 더 내려갈 데가 없죠. 더 내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출력의 형태가 다소 기괴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사각형이 아닌 매트릭스가 아닌 2차원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열 우선순회가 잘 쓰이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순회 축을 바꿔서 아까는 행 우선순회였죠? 근데 이 행 우선순회에서 열 우선순회로 이 순회의 축을 바꿔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까 행렬을 순회했던 코드를 그대로 긁어와서요.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보면 이 첫 번째 줄에서 우리는 행을 먼저 선택을 해준 거고요. 그 다음 줄에서 열을 돌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 우선순회는 행을 먼저 정했겠지만 열 우선순회는 열이 먼저 정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만 바꿔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접근인 거예요. 이 열 코드를 행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보고 들여쓰기를 좀 조정해 볼게요. 조정해주게 되면 열 먼저 골라지고요. 열이 골라졌을 때 행을 순회하는 열 우선순회가 완성이 됩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죠? 그래서 이거 한번 주석 처리하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결과 보시면 원래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나왔었는데 요게 열 우선순회가 되어서 159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 2, 6, 10, 3, 7, 11, 4, 8, 12
이렇게 출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재밌죠? 그러니까 열 우선순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행이 아니라 열이 먼저 세팅되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이해를 바탕으로 이 2차원 리스트에서도 열 우선순위를 해보자 라고 접근을 하게 되면 이건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왜 안 돌아가냐? 일단 이거 아까 0이 아니라 i였죠. 에러를 보인다고 잠깐 바꿨었는데 어쨌든 i였고요. 이때 이걸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이때 i의 노란 줄이 떠요. i의 노란 줄이 뜨는 이유는요, 아직 i가 선언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사용하셔서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이건 아까 왜 문제가 안 됐었냐?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 i가 이 포문에서 먼저 정의되고 나서, 정의된 다음 그 다음 불려지기 때문에 이때는 괜찮았었는데, 우리가 이걸 행렬을 바꿔주는 이 과정 속에서 i가 안쪽으로 들어오게 돼요.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i는 찾을 수 없는 녀석이 됩니다. 아직 위에서는 선언이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직사각형 형태가 아닌, 매트릭스가 아닌 2차원 리스트에서 열 우선순위를 할 때는 그렇게 단순히 이 행렬 코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는 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이 행렬의 첫 번째 특징이었던 열의 길이가 고정될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 때문이에요. 이 특징 덕분에 여기에 i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내가 몇 번째 행을 돌고 있는지를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 열의 길이가 고정되기 때문에. 이 특징 덕분에 우리가 열과 행의 코드를 단순히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이 순의 축을 아주 쉽게 바꿀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2차원 리스트, 매트릭스가 아닌 2차원 리스트는 열 우선순위가 안 됩니까? 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돼요. 당연히 되는데, 이렇게 행과 열 코드를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바꿔지는 이 매트릭스랑은 다르게 조금 추가 구현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2차원 리스트, 매트릭스가 아닌 2차원 리스트는 열 우선순위를 할 일이 잘 없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 행렬, 매트릭스가 아닌 이 2차원 리스트 구조에서 열 우선순위 하는 거는 제가 알려드리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꼭 도전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순회를 해볼 예정이에요. 자, 지금까지는 이런 식으로 단조롭게 순회를 했던 반면에, 자, 이번엔 이런 식으로 좀 꼬불꼬불 가보기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 가보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기괴한 순회 방식은 왜 알아둬야 되냐, 이걸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코딩 테스트 문제에서 이 넘버스 맵처럼 생긴 어떤 데이터를 다뤄야 된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넘버스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는요, 직사각형 꼴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거 행렬, 매트릭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게임 맵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데이터가 제공됐다고 합시다. 이 데이터는 어떤 의미냐면 0은 이동할 수 있는 칸을 의미하는 거고요. 2번은 출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은 뭐냐면 얘는 가로막힌 벽이에요. 자, 이런 상태에서 이 0,0에서 출발해가지고 2까지 갈 수 있냐, 갈 수 있다면 몇 칸 안에 도달할 수 있냐 라고 하는 문제를 푼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이 출발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식으로 순회를 해야 우리가 출구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작점에서 출구를 찾아가는 이 순회 방식은요, 방금 우리가 배운 행 우선순회나 아니면 열 우선순회로는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자, 이러한 동선은 요것도 안 되고요, 요걸로도 우리가 출구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어진 데이터를 일종의 게임 맵 또는 미로라고 인식을 한 상태에서 순회를 이것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게 또는 불규칙하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꼬불꼬불 불규칙하게 다니는 방식이라기보다는요, 좀 더 쉬운 버전인 이렇게 다니는 방식 요거 하나랑,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방식 요거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순회 방식을 여러분이 맛보게 되면 이제는 2차원 데이터가 더 이상 매트릭스로만 읽히진 않고요, 일종의 게임 맵처럼 읽히게 될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다뤄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 넘버스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꼬불꼬불 한번 돌아볼 거예요. 그렇게 되면 1, 2, 3, 4 출력이 되고요, 5, 6, 7, 8, 9, 10, 11, 12, 그 다음에 16까지 해서 1씩 추가되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회를 하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긴 했지만 이걸 조금 끊어서 그려보면 첫 번째 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아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지만 두 번째 줄은요, 이렇게 역방향으로 이동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줄은 다시 정방향, 다음에는 네 번째 줄은 옆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아직 이건 할 줄 모르지만 이거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 행 우선순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첫 번째 줄과 세 번째 줄의 방향을 보시면 얘랑 똑같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줄과 네 번째 줄만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홀수 번째 줄에 대해서는 똑같이 구현하면 되고요, 이 짝수 번째 줄에 대해서만 따로 구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홀수줄과 짝수줄을 구분해야겠죠? 그 말은 이 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 홀수줄이라면 정방향으로, 그게 아니라 짝수줄이라면 역방향으로 돌아주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넘버스 맵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이 직사각형 형태의 행렬이거든요. 이러한 데이터를 행 우선순위하는 이 코드는 저희가 위에서 해놨어요. 여기서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긁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매트릭스 1번 특징을 배울 때 했었죠? 요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아래로 가져가겠습니다. 가져갈 건데 여기 어떤 게 달라지냐면 아까는 넘버스를 돌아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넘버스 맵을 돌아줄 거기 때문에 이 넘버스가 적혀있는 곳에 다시 이렇게 덮어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위에 건 잠깐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출력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래 데이터를 행 우선순위에 썼을 때 출력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냥 프린트를 할 것이 아니라 분기를 쪼개주기로 했어요. 홀수 번째 줄일 때랑 그 다음에 짝수 번째 줄일 때를 구분해주기로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프린트 전에 if문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조건으로는요, 홀수 번째 줄일 때 이걸 검증할 수 있는 조건문이 하나 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 else를 구성해주게 되면 여긴 자동으로 짝수 번째 줄일 때 이런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홀수 번째 줄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걸 검증할 수 있을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r이라고 하는 행 인덱스를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일 때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홀수 번째는 0과 2죠. 이 두 개의 특징은 뭐냐면요. 둘 다 짝수예요. 그리하여 이 홀수 번째 줄일 때라고 하는 의미는 뭔 말이냐면 R이 짝수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0번 인덱스랑 2번 인덱스일 때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R이 짝수일 때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 이 R이라고 하는 값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일 때 우리가 짝수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게 된다면 홀수 번째 줄일 때 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 프린트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가 새롭게 작성한 코드는 아니고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코드잖아요. 이미 작성되어 있던 코드는 행 우선 순회를 했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홀수 줄에 대해서는 원래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홀수 번째 줄일 때는 이 방식을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짝수 번째 줄일 때는요. 이 원래 방식이 아니라 역방향으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프린트에 대한 인덱싱을 조금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걸 긁어놓아 볼게요. 이걸 긁어놓을 텐데 이거 인덱스만 좀 바꿔볼게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 R과 C라고 하는 인덱스 두 개가 있으니까요. 두 개를 어떻게 좀 컨트롤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자, 지금 저희는 이 기억 방식에서 니은 방식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행을 순회하는 순서를 보면 기억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아래로, 니은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그 말은 이 행을 순회하는 이 방식은 동일하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은에서 바뀌는 건 뭐냐면 R은 그대로인데 특정 R에 대해서 C를 역방향으로 가더라. 이 방향을 역방향으로 가더라 라고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C만 컨트롤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C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보면 되는데 이 C라고 하는 값은 0, 1, 2, 3 이런 식으로 1씩 추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인덱스는요. 역방향으로 와야 되니까 이 거꾸로인 3, 2, 1, 0을 만들어주면 좋을 겁니다. 자, C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값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좋을까? 이걸 좀 생각해보면 이 값은 3이라고 하는 값에서 C를 빼주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건 살짝 수학적 머리가 있어야 되긴 하죠. 이걸 여러분이 스스로 도출할 수 있게끔 조금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러한 리스트를 가지고 0, 1, 2, 3 수대를 하고 싶을 때 C를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C가 0일 때는요, 이 기준점에서 0칸 떨어져 있으니까 0일 거고요. 그리고 C가 1일 때는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한 칸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C가 2일 때는요, 이 기준점으로부터 2칸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준점은 0이니까 기준점으로부터 C를 더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더한 값이 0이다 보니 이걸 굳이 명시해 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게 지워진 상태, C만 써주는 형태가 이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랬을 때 이 양해 방향으로 갔었을 땐 C가 떨어진 칸을 양수로 주게 될 거니까 부호도 역시 플러스여서 이게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역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리스트에서 우리는 가고 싶은 방향이 3, 2, 1,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C라고 하는 변수를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냐면 이 기준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고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역방향으로 왔을 때는 기준점은 여기입니다. 그 기준점은 지금 3이죠. 그때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거냐? C만큼 떨어져 있을 거고요.
양의 방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음의 방향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3-c가 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랬을 때 이 3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된 거냐? 얘는 이 리스트의 길이에서 1 뺀 값이에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인덱스 값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3-c가 정답이긴 한데 이 3을 하드코딩 직접 숫자를 기입하는 건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그렇게 좋은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이 리스트의 길이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역방향으로 갈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3이라고 하는 것을 함수를 통해서 구해주면 참 좋습니다. 어떻게 구해줄 수가 있냐면 이 리스트가 A라고 했었을 때 이 리스트의 길이를 뽑아주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우리는 이 길이가 4가 되니까 3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가 여기 인덱스에 써줄 값은 어떻게 되냐면요. 랭, 우리가 돌아주고 있는 넘버스 맵에 지금 R번째를 순회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넘버스 맵에서는 어떤 R번째인지 간에 모두 같은 열의 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굳이 R 쓸 필요 없다고 했었죠? 그냥 0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길이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이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 열의 길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했던 것은 역방향으로 돌기 위해서 어떤 시작점, 기준점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끝 인덱스는요, 이 랭이 아니라 랭에서 1을 빼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괄호 위치 주의하시고요. 이 랭 함수를 수행한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해주면 이거는 지금 끝 기준점이 되고요. 여기로부터 음의 방향으로 C만큼 이동을 해주면 우리는 역방향으로 순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차근차근 제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음미를 한번 해보시고요. 꼭 여러분 걸 만드세요, 이거. 자, 여기까지 작성을 해놓고 출력을 한번 해보면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6까지 쭉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출력해볼 수 있습니다. 이 넘버스 맵을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주면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복습을 하나 해보자면 지금 우리는 3, 2, 1, 0 이런 식으로 역순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역순으로 가는 방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인덱싱을 하는 방식은 양수도 있지만요. 음수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음수를 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기준점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게 좀 더 코드가 간단해집니다. 이걸 잠깐 복사해 주시고요. 아래줄에도 그대로 써볼게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거는 잠깐 주석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상태는 특정 행에 대해서 열의 길이를 뽑아내고 있고요. 거기서 1을 뺨으로써 마지막 인덱스를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기준점으로 삼을 게 아니라 마이너스 1을 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랭을 빼줘도 상관이 없어요. 마이너스 1만 남겨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걸 출력해봤을 때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을 꼭 체크해두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렇게 꼬불꼬불 돌아왔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배우기로 했던 방식은 이런 식으로 세로로 꼬불꼬불 가는 게 두 번째 방식이었죠. 우리가 첫 번째를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두 번째는 그 응용이라 너무나도 쉽습니다. 요것도 한번 끊어서 생각해보면 요거는 첫 번째 열에 대해서는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열에 대해서는 위로 올라갈 거고 세 번째 열은 다시 정방향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시 역방향으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건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이렇게 열 우선순회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본 적이 있죠. 그런데 이 상황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열과 네 번째 열은 역방향으로 진행이 되고요. 이 첫 번째, 세 번째 열인 홀수 열은요, 정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케이스 역시도 이 열 우선순회를 가져와서 좀 수정하는 방식으로 한번 코드를 짜볼게요. 자, 일단 위에서 이 2번 특징을 배웠을 때 작성했던 열 우선순회 코드를 잠깐 풀었다가 복사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셔서요. 이 아래에서 지금 작성했던 이 가로로 꼬불꼬불하는 코드를 잠깐 주석 처리해 주시고 그 아래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는 넘버스를 순회하는 것이 아니라 넘버스 맵을 순회할 거니까 넘버스를 덮어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출력해보면요. 아직은 꼬불꼬불하지 않고 이렇게 열 우선 순회하는 방식대로 출력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 8, 9, 16 요게 지금 한 줄로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케이스도 마찬가지로 이 프린트에 대해서 분기를 넣어주면 되는데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아까 홀수 번째 줄일 때라고 했었을 때 이게 행이었어요. 행의 대상이기 때문에 R에 대해서 분기를 넣어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고자 하는 작업은 행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 짝수 번째 열에 대해서 역방향으로 순회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C에 대해서 조건을 걸어줘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린트하기 전에 이 조건문을 걸어줄 거고요. 이번에는 C가 이 짝수일 때, 이건 지금 홀수 번째 열일 때라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열번호는 0, 1, 2, 3 이렇게 될 거니까 이 C가 짝수가 되는 이 첫 번째랑 세 번째가 홀수 번째 열이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홀수 번째 열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방향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린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 않을 때는 else를 써주시면 되고요. 이건 자동으로 짝수 번째 열일 때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홀수 번째 열이 아닐 때 들어가게 되니까요. 자, 그럴 때는 이 프린트문을 그대로 가져오긴 가져오시되 인덱싱을 조금 조정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인덱스가 있죠?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지 봅시다. 자, 지금 우리는 기억 방식에서 니은 방식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열 돌고, 두 번째 열 돌고, 세 번째 열 돌고, 네 번째 열 돌고 이 열의 순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얘도 똑같이 1, 2, 3, 4번째 열을 순회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C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R을 컨트롤 해줘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짝수열에 대해선 이 R이 순회 방식이 달라집니다. R은 지금 이 위아래 방향이고요. 이 짝수 번째 열일 때는 이 R이 역방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아까 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끝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R만큼 역으로 나아가주면 되겠죠. 그런데 역방향이다 보니 아래 부호는 음수가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아래다가 음수를 붙여볼게요. 그리고 그 앞에는 기준점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 기준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넘버스 맵이 갖고 있는 아이템의 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긁어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행의 수거든요. 아까는 열의 수를 필요로 했겠지만 지금은 행의 수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행의 수를 그대로 써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을 해주셔야 이 끝행의 인덱스 번호가 되겠죠.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부터 R을 음의 방향으로 떨어뜨려라 라고 해주게 되면 아까랑 똑같은 로직이 되고요. 여기까지 해놓고 출력을 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검토를 해보면 1, 8, 9, 16 잘 나오고요. 그 다음 반대로 15, 10, 7, 2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3, 6, 11, 14 잘 나오고요. 그리고 13, 12, 5, 4 이렇게 역방향으로 잘 찍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짝수 번째 줄에 대해서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준점 인덱스를 양수로 잡아도 괜찮지만 이걸 마이너스 1로 잡아도 괜찮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쓸 게 아니라 이 랭을 제거해도 괜찮다는 사실까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까랑 결과가 동일하게 나오죠? 자, 이번 강의에서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2차원 리스트랑 매트릭스 개념 그리고 순회 방식을 배우게 됐고 이렇게 행 우선적으로 해서 이 기본적인 순회 방식도 배우게 됐지만 이런 식으로 축을 뒤집는 방식도 배우게 됐었고요. 그 다음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 규칙도 한번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워본 방식은 사실 다 규칙적이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얘도 어떤 규칙이 있고 얘도 어떤 규칙이 있고 얘도 사실 어떤 규칙이 있죠. 그렇다면 이 맵이라고 하는 것을 불규칙하게 순회할 때 이렇게 완전 불규칙하게 순회할 때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물어보실 수 있는데 그 방식은 델타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해당 기법은 본 강좌에서 다루진 않을 거고요. 추후 강좌인 문제풀이 강좌에서 다뤄볼 예정이에요. 요거는 오늘 배운 거에 비해선 조금 더 난이도가 있으니까 이건 배우는 걸 조금만 더 미뤄둘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입출력 중에 우리가 프린트는 심층 분석을 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인풋을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 테스트에서는 어떤 입력값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케이스도 있지만 우리가 인풋을 통해서 직접 받아줘야 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입력값으로 잘 받아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케이스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풋 케이스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시간에도 긴 시간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